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주저리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실은 제가 이제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가기도 좀 그렇고 또 우리가 외부에 나가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 가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오늘 그냥 도시락을 하나 아침에 싸가지고 사무실에 나왔어요.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는데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저리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토요일 날에 2시에 서울에 계시는 그 연구원 한 분이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연구실에 있다가 아마 50대 초반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임원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한 50대 초중반을 해서 이제 뭐 대사를 권고받거나 아니면 대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도 코로나까지 이렇게 창궐을 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좀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힘들고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경기 상태에서는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어떤 이를테면 A라는 업종이 이제 새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제 한 1년 2년 정도 하다가 재미가 없거나 그 다음에 또 뭐 대표님들이 경영을 잘 못해서 이제 그냥 문을 닫고 또 다음 뭐 사무실이 계속 비어 있지 않으니까 또 다음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면 또 그 리폼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달려있던 에어컨이 자기 어떤 뭐 사무실하고 맞지 않으면 위치도 이동되고 또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크게 경기를 타지 않는 이런 업종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이나 이렇게 이제 매장이 비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막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또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창업, 과연 시스템 에어컨 창업을 하면 이게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더 낮게 잡아서는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업에서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이 업만 해온 사람 입장으로서 남의 그 어떤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입장이라면 함부도록 이렇게 아우 잘 됩니다, 밥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겪었던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시스템 에어컨 업계 쪽의 창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한다 그래도 안에 많은 비품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력도 필요하고 또 목 좋은데 매장을 하나 구해야 된다고 하면 비용은 상당한 이제 창업 비용이 투자가 되죠. 근데 우리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좋은 점은 이제 1순위로 주차만 가능하면 주차만 좀 원활하게 되면 특별하게 장소에 특별하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1순위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매장을 꾸며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매력적인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오나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좀 이렇게 상당한 스케일을 가져야 되죠. 잠깐만요. 저 에어컨이 좀 시끄럽게 동작을 해서 꺼버려야 되겠습니다. 상당한 좀 스케일을 가지고 이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전문 영업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 에어컨의 전반적인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오늘부터 당장 내가 가방 들고 에어컨 팔러 다니면 시스템 에어컨이 많이 이게 소비자들이 나를 알아주고 판매를 해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뿌려놓은 씨들 성실히 해주고 AS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설계를 내어서 이렇게 이제 해준 어떤 그 고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벌려고 하면 이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 하면 뭐 영업부 따로 있고 설치부 따로 있고 관리부 따로 있고 여러 이런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가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떤 큰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사실상 필요한데 지금 시대를 보면 뭐 제가 인생 좀 살아본 사람 입장으로서 시대를 보면 그렇게 창업하면 확률이 그렇게 한다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분화 분업을 해서 창업 비용이나 그 다음에 월간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어떻게 이익을 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 영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영업 속에 기술이 가미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경험으로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헌적으로 아니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좀 해야지만 가능한 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영업만 할 거다 하고 창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애로 이제 사항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전문점 내셔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설치를 하시는 전문점 분들은 그나마도 좀 좋습니다. 자, 어떤 이제 문제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쉽냐 그렇게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에어컨 LG전자나 뭐 다른 메이커의 그 시스템 에어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 각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각 대리점, 즉 뭐 우리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니까 전문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문점에서 어차피 그 회사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해 온 거를 나는 그대로 받아서 뭐 좀 안 좋은 말로 치자 그러면 밥 다 해놓은데 나는 숟가락 들고 들어가서 내가 먹을 만큼만 먹겠다. 이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윈윈하는 방법이죠. 시스템 에어컨 전문점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사람을 이제 설치를 주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 가는 거고 나는 그 영업을 해놓은 데서 나는 일부분만 또 내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업을 할 때 그냥 뭐 막 골똘히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일반 설치 전문점을 하나 내셔갖고 그럼 이제 그 설치자 각 메이커마다 설치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오다를 가져와서 싼 비용으로
설치를 잘 하면 계속 내가 단골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력이 있으면 대표자분들께서 현장 관리도 하면서 영업도 또 별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꾸려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게 맞는 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은 10년 뒤로 따라간다, 뭐 이런 말을 저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요. 이제 쭉 보면 일본의 대도시의 그러니까 부동산 값 폭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다음에 경제가 뭐 안 좋아지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에 된다고 하는 게 한 10년 후에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쪽으로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그 가업이라 해가지고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시라 그러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공부고 대학교를 다 공부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뭐 아니면 그 할아버지께서 뭐 100년을 이어온 그 가업을 물려받아 자기가 직접 서시를 만드는, 그렇게 부모의 어떤 가업을 생각해서 이제 쭉 이어온 게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뭐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업을 많이 물려받고, 심지어는 일본의 그 칼 만드는 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칼. 그러니까 쇠를 다루는 기술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칼 만드는 회사도 그렇게 했답니다. 공부를, 대학교까지 공부를 다 하고, 칼을 만드는, 그 옛날에는 이제 아랫역 말로는 성냥간이라 그러고, 뭐 표준 말로는 대장간이라 그러는데, 그 성냥간에서 칼을 만드는, 불에다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다가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식혀서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그 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한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지금 파괴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일은 우리 일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쭉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했던 일들을 뭐 회사면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현대가, LG가, 뭐 두산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은, 뭐 삼성가를 우리가 대표를 보면 이병철 회장이 이뤄놓은 거를 갖다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아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용 이제 그 부회장이 또 물려받아서 이렇게 3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SK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일본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제 파괴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얼마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시간에 이게 파괴가 되고,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 나는 나 일 해서 이게 이제 서서히 지금 어떤 뭐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내가 계속 물려받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파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주로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제어 쪽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뭐 서핑을 하다 보면 지금 뭐 제어 기술이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발전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배수로 불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컴퓨터 세대가 아니고 이 주판 세대예요. 주판 세대. 주판 세대. 처음에는 5줄 위에 하나, 밑에 5줄짜리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네 칸으로 해가지고 머리에다 한 칸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는 그 주판 세대인데, 지금은 뭐 주판 가지고 계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좋은 스마트폰이 있겠다, 컴퓨터 있겠다 해가지고 아주 뭐 천문학적 단위의 숫자도
뭐 눈 깜빡할 사이에 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빠르게 이제 바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조금 한쪽으로 흘러갔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장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지요. 상당히 좀 이제 이게 힘이 들고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장업을 해서 일반 장사를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자꾸 많아지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숫자의 인구의 한 70% 이상이 대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이제 꾸려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조그마한 식당부터 뭐 문방구, 뭐 제 같은 요 조그마한 이런 시스템 에어컨 설치 전문점,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업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인원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업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상당한 부분 이렇게 흘러갈 건데, 자,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이제 붕괴가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다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가 이제 판도가 바뀔 건데, 이 공조기가 하나가 좋은 게요.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에어컨의 맛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데 옛날에는 부채를 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에 선풍기로 살았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소형 벽걸이를 달다가 지금은 시스템 에어컨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컨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만들어내는 회사가 그냥 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꾸 연구개발해서 더 싼 비용으로 더 에너지를 적게 먹는 좋은 에어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은 그 중간에 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이 업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에어컨의 창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몸이 고단하시더라 그래도 현장에 투입이 돼서 좀 경험을 해보고, 그게 제일 알찐 그 경험 아닙니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배운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좀 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들어가면 그 음악의 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가 뭐며, 그 다음에 마이너가 뭐며, 그 다음에 뭐 단삼도가 뭐며, 장삼도가 뭐며, 이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론은 책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인터넷 서핑으로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머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미솔, 그러니까 도미솔 이리 가면, 그러니까 이게 장삼도라 그러거든요. 도미솔, 그 발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삼도는 도미미샵, 도미샵, 도미샵, 발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마이너라 그러는데, 뭐 메이저는 밝고 활기차고 메이저는 우울하고 뭐 어둡고, 이런 어떤 그 음악의 기초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뭐 피아노나 아니면 기타에다 접목을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만큼 뻔히 아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깃다가 총 이게 6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2프렛까지가 그러니까 12가지가 이제 한 옥타브고 그 위쪽에 이제 그다음 옥타브라고 하는데 이 많은 줄에 뻔히 보이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도 어떤 템포에 의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외우는 것도 시간이 꽤 갑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연습을 하고 직접 체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이거 시스템 에어컨에 입문을 해가지고 이 벽체를 타공을 하는데요. 사수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영업 쪽에 있고 뭐 설치 쪽 팀장이 구멍을 뚫는데 굉장히 쉽게 뚫어요. 잘 뚫어요. 근데 저거 뭐 간단하구나 하고 내가 한번 뚫어보겠다 하고 마스크 쓰고 한번 뚫어보니까 조금 들어가다가 이게 코어가 막혀가지고 딱 고정이 돼가 빠지지를 않아요. 이 요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코어를 살짝 돌려가면서 들어가는 구멍을 조금 더 키운다는 거죠. 다음에 코어가 빠져나올.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뚫었지요. 그게 이제 요령이거든요. 좋은 말로 요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대 가면 요령을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군대 요즘은 뭐 한 20개월 일이 한다는데 우리는 33개월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리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서 이게 폐쇄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배워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팔도에 있는 사나이들을 다 만나서 이제 성향별도 다 알아지고 또 말씨도 알아지고 이런 거를 뭐 이제 다 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스템 에어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한 1년 정도는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다음 해는 이윤을 창출하고 충분하게 1년 동안 고생한 것의 보람을 돈으로 이렇게 다시 보상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시스템 에어컨과 뭐 관련이 없는 그 업을 하다가 이에 뛰어들어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까요? 경험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빨 빠진 이제 호랑이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남한테도 인정도 받고 그리 했는데 이 업을 창업을 하시갖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되면 이제 그 경험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되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만한 그 나이들이 됐지 않습니까? 뭐 40대면 부록이고 50대면 지천명이라 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 내가 이리 해야지만 나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터득했기 때문에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내 주위에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옆에다가 파수병으로 두고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기술 영업이라고 속해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기술적인 나름대로 조그만 걸 갖다 다시 거기다 녹여내면 특별한 문제 없이 다 가능한 업이 이게 기술 영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스템 에어컨의 꽃은 기술 영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영업뿐만 아니고 설치도 같이 이렇게 항상 이게 좋다,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적다의 관계가 아니고 같이 항상 가야 됩니다. 내가 암만 잘 이야기를 하고 손님을 잘 설득해서 에어컨을 팔아놨다고 고객분한테 팔아놨다고 손치더라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팀이 제대로 받쳐줘 가지고
현장을 상말로 뭐 개판 쳐버리면 이 사람이 앞만 똑바른 사람이고 잘 영업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역시 이 두 개가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 화합이 되어서 뭐 예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작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빠른 길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뭐 이게 메이크업의 대리점을 뭐 창업을 하시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사무실 얻어야 되고 인력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말고 경험을 쌓아서 내가 어느 정도 이걸 내가 해도 투자를 많이 해서 해도 되겠다는 경험이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경영을 하는데 늦지 않으니까 먼저 이렇게 소규모의 설치 전문점을 하나 하셔갖고 그러니까 영업이 어떤 거며 설치가 어떤 거며 그 다음에 관리가 어떤 거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 시공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어떤 거며 그 다음에 설치가 어떤 거며 관리가 어떤 거를 전반적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그러니까 영업하는 전문점에서 오다를 따놓으면 이거를 내가 잘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간다면 뭐 나는 특별하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거기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렇게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 내 정도의 벌이 정도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쉽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에어컨 업계도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우리 팀원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분도 한번 써보고 막 이렇게 외국인도 써봤어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요. 뭐 무게 나가는 거 들고 주고 하는 거는 잘 되는데 이 뭐 천장에 올라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거 하나 잡고 지금 사다리 타고 있고 뭐 좀 주라 그러면 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고 답답하니까 내려와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도 이제 조선족 분들은 말을 알아듣으니까 좀 좋기는 한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뭐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또 뭐 삐끄러지고 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의 젊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상 힘들고 험한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힘들고 험한 일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머리를 쓰면 머리를 훨씬 더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진급을 하고 월급을 더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이 안 당하고 이제 진급을 하고 살아갈 거고, 내가 현장 일을 하게 되면 더 육체적으로 더 힘을 써서 이제 더 좋은 기술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내한테 일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상 알고 보면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견딜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뭐 술 많이 먹으면 빨리 늙어요. 금방 늙습니다. 뭐 치아 다 빠져버리고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